아, 며칠 전에 그 천안함 관련한 그 기사를 그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좀 울컥하는 마음도 있었고, 왜 우리가 여태까지 아니면 제가 이런 그 사실에 대해서 더 깊게 알지 못했는가라는 그 좀 자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그 당신들을 그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1편, 2편, 3편까지 제가 그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왜 우리는 당신들을 그 잊고 있었는가. 좀 미안할 따름입니다. 이 글은 2019년 3월 12일자 그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그 절대 잊지 말자 천안함 배지에 지갑 여는 청춘들 이라는 글을 읽고 왠지 모르게 울컥하는 마음과 눈물이 흐르는 것을 그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문득 그 2017년 3월 23일자 그 조선일보 양상은 칼럼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지금껏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까운 우리의 젊은이들과 오랜 군생활을 조국을 위해 몸을 바친 한주호 주님을 비롯한 우리의 영웅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2017년 3월 23일 그 조선일보에 게재된 그 양성훈 칼럼 기사 내용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 신문에서 오랜만에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바른정당 의원 33명과 당직자들이 26일 천안함 폭침 7주기를 맞아 천안함 배지를 착용하기로 했다는 기사였습니다. 한 여고생이 디자인한 배지는 수병의 상반신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은 의원 배지를 떼고 대신 천안함 배지를 단다고 하는 여행길에 불행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세월호 배지를 다는 정당은 지지율 1위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군인 46명을 추모하는 천안함 배지를 다는 정당은 지지율이 꼴찌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세월호 배지를 달고 팽모강에 가서 너희가 촛불의 별이었다. 미안하고 고맙다. 고 쓴 사람은 대선주자 지지율 1위이고 천안함 배지를 달기로 한 대선주자는 그 사람 지지율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무엇 때문일까요? 배지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 무언가 상징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작년 9월에 썼다가 다른 일로 씻지 못한 칼럼이 있습니다. 제목을 그들 유족은 아무도 소리를 내어 울지 않았다라고 붙였던 칼럼입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9월 26일 동해에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 중이던 해군 링스 헬기가 바닥에 추락했습니다. 조종사, 부조종사, 조작사 3사람 모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시신은 수심 1000m에서 건져냈습니다. 빈소를 다녀온 예비역 해군 제독에 따르면 유가족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소리내어 울거나 떼를 쓰고 억울해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 조종사에게는 4살짜리 아이와 부인의 뱃속에 둘째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조작사의 약혼녀도 조용히 빈소를 지켰다고 합니다. 일부 단체는 연결식을 서울시청 광장에서 하자고 했지만 유족들은 거절했다고 합니다. 시위를 벌이다 물대포를 맞고 그것이 원인이 돼 사람이 죽었다면 큰일이죠. 군 작전 중에 헬기가 추락하고 군인들이 숨졌다면 그것이 더 큰일입니다. 그런데 물대포 사건은 정치 사회적으로 큰일이 되고 군인 순직 사건은 그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목숨 가치가 다르지는 않겠지만 죽음의 의미는 다르다. 심각한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에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던 군인들이 순직을 했다면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순직자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 가슴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객선이 침몰해 304명이 사망 실종되고 그 상당수가 어린 학생이었다면 너무나 참담하고 비통한 일일 것입니다. 천안함이 북한 공격으로 침몰해 장병 46명이 수몰된 데에는 참담한 비통과 함께 공무 수행 중이란 순직의 의미가 더해졌을 것입니다. 야당은 세월호 사건에만 참담하고 또 비통하고 천안함 장병들에겐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북한 공격이란 조사단 조사 결과를 소설이라고 매도하더니 최근에야 정부 발표가 맞는다면 이란 전제를 붙여 북한 공격을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야당 대표급 인사가 해군 이함대를 찾아 두동강이 난 천안함을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사건이 발생된 2년 7개월이 지나서였다고 합니다. 바다를 사랑하고 바다에서 살다간 우리의 자랑스러운 장병들 47인, 당신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고 준이 이창기, 고 원사 최한권, 고 원사 남기훈, 고 원사 문규석, 고 원사 김태석, 고 상사 박경수, 고 상사 강준, 고 상사 김경수, 고 상사 박석원, 고 상사 안경원, 고 상사 신선준, 고 상사 김종헌, 고 상사 최정환, 고 상사 민평기, 고 상사 정종률, 고 중사 양재엽, 고 중사 문영욱, 고 중사 손수민, 고 중사 이상준, 고 중사 심영빈, 고 중사 장진선, 고 중사 조종규, 고 중사 서승원, 고 중사 박일환, 고 중사 박성균, 고 중사 조진영, 고 중사 서대호, 고 중사 차균석, 고 중사 김동진, 고 중사 박보람, 고 하사 이상회, 고 하사 이용상, 고 하사 이재민, 고 하사 강현구, 고 하사 이상인, 고 하사 이상인, 고 병장 정범구, 고 병장 김선영, 고 병자 박정훈, 고 병장 안동엽, 고 병장 강선호, 고 상병 강태인, 고 상병 조지훈, 고 상병 나한인, 고 일병 정대준, 고 일병 장철희, 고 준이 한주호님 47인 당신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2015년) 캐나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투입된 경관이 순직을 했죠. 외신을 타고 온 사진 한 장이 지금도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10살 남짓 돼 보이는 캐나다 어린이 3명이 길가에 서서 운구하는 경찰관 관을 향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경례하는 법을 알 리가 없는 나이였죠. 한 명은 왼손으로 경례를 했습니다. 복장으로 보아 유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 셋의 표정은 정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 걱정, 심각 등의 감정이 섞인 얼굴은 아니었지만 그 아이들에게 소감을 물으면 모두가 아저씨 고맙습니다라고 할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지지율 1위인
대선 주자는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왜 고맙다는 것인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가 천안함 장병들에게 그런 진지한 감사를 표했다는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링스 헬기 순직 군인 3사람의 연결식을 일면에 보도한 신문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헬기 순직 군인 유가족들은 3가지를 희망했다고 합니다. 첫째, 사고 원인을 밝혀 다른 군인의 순직을 막을 것. 둘째, 남은 자식들을 국가가 돌봐줄 것. 셋째, 국민이 죽은 군인들을 기억해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조선일보 양상훈 논설위원께서는 씻지 못한 칼럼에서 앞에 2가지는 약속할 수 있겠지만 죽은 군인들을 기억해달라는 마지막 희망은 약속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썼습니다. 왜일까요? 나라를 지키는 일을 외국에 맡기고 우리끼리 싸우는데 여념이 없는 사람들을, 마음의 순직 군인들을 서 있을 자리는 없다고 합니다. 사드를 몇십 대 들여오고 전술핵 수백 발을 다시 반입해도 우리 사회와 우리 마음속에 나 있는 이 큰 구멍을 메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We will never forget you.